2차 곡선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곡선이요. 2차 곡선은요, 어떤 그 도형의 식을 우리 나타냈을 때 2차 식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 2차 곡선이라고 합니다. 2차 곡선 중에 배운 게 있어요. 원도 2차 곡선입니다. 가장 2차 곡선 중에 좀 처음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여기서 배울 게 포밀선, 그다음에 타원, 쌍곡선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포밀선에 대해서 보면요. 포밀선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한 점이 있어요. 한 점이 있고 한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이 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자, 이게 포밀선 점입니다. 자, 요 점이 보면 거리가 같죠? 거리 같은 점이 또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요 거리와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또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이런 점들 계속 찾아보면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또 이쪽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그걸 다 이으면은 이런 도형이 그려지는데요. 이 도형을 포밀선이라고 합니다. 그때 아까 요 점 있죠? 요 점을 초점이라고 하고요. 이 선을 준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요. 꼭지점이라고 하고요. 포밀선은 선대칭 도형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가운데 있는 선 이거를 축 또는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요. 2차 함수 있죠. y는 x제곱. 이 그래프 그려보면은 이런 식이 되죠. 이것도 우리가 이걸 축이라고 하죠. 이 꼭지점. 이것도 포밀선입니다. 포밀선이고요. 대칭축이 y축과 평행할 수도 있고, 자, 이 그림처럼 이렇게 x축과 평행한 대칭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포밀선은요, x축과 평행한 거, 요거에 대해서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2차 곡선은요, 이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응용 문제를 풀 때 정의는 거의 꼭 이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포밀선의 정의가 아까 이 P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가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 포밀선 문제를 풀 때는 이 거리 같다는 거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자, 요거에 우리 과학적인 그런 좀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 초점 위치에요. 자, 여기에 불을 비추는 게 여기에 어떤 전구나 등불 같은 게 있고요. 포밀선, 이렇게 반사판을 만약에 포밀선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면요. 자, 여기서 나온 빛이 자, 여기 반사되면은 이 축과 평행하게 갑니다. 이렇게 축과 평행하게 가요. 이렇게 반사되면 축과 평행하게 가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만약에 이쪽에서 평행한 빛이 와요. 이렇게 평행한 빛이 오면은 자, 이 포밀선의 면에 반사돼서 다 초점으로 갑니다. 이렇게 반사돼서 초점. 그리고요, 자, 응용 문제 중에서 자, 자주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떤 점이 있어요. A점이라고 할까요? A점에서 이 포밀선 위에 어떤 P점을 거쳐서 초점까지 가는 자, 요 거리의 최단 거리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최단 거리로 갈 때의 이 P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옵니다.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요. 만약 P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반사돼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요 거리의 합이요. 자, 정의에 의해서 요 거리와 이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A점에서 출발해서 포밀선 위에 점을 거쳐서 이 준선까지 가는 요 거리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럼 결국 A점에서 이 준선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최단 거리는 이 준선하고 수직인 요런 선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요 선상에 있으면 되고 P점이요. P점이 요 위치면 되고 그 다음에 최단 거리는 A점에서 그냥 이 준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이게 최단 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포밀선의 방정식. 포밀선의 방정식은요, 크게 두 가지 모양으로 나눠지는데요. 초점이 P, 0이고요.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인 포밀선. 초점이 P, 0에 있고요.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 자, 이렇게 있으면요. 자, 포밀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이 축이 X축과 평행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X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 식은 Y제곱은 4PX가 되고요. P 값이 양수면 지금처럼 이런 모양이고요. P가 음수면은 이 반대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초점이 여기 되고 준선이 이쪽이 되겠죠. 초점의 좌표는 P, 0,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
꼭지점 좌표는 0,0. 축의 방정식은 x축이죠. x축은 y는 0입니다. 자,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점을요, x, y라고 하고요. 이 자취 구하는 문제인데, 자취는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두고요. 이 관계식을 찾아내면 됩니다. 지금 포물선의 정의가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은 거죠. 여기는 p, 0이고요. 여기는 요 점 좌표가요. 마이너스 p, y 이렇게 됩니다. y 값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 거리는 두 점 사이 거리.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있는 거죠. 루트가 있는데 요 값이 요 거리는 x에서 마이너스 p를 뺀 거. 그러니까 플러스 p 이렇게 되겠죠. p가 되고 이거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데 자, 루트 없애려고 양변 제곱해주면 여기도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제곱 y제곱. 자, 이거 제곱해주면 그냥 x 플러스 p의 제곱 같습니다. x제곱 더하기 2px 플러스 p제곱. x제곱 양변에 사라지고요. p제곱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px 넘어가면은 y제곱은 4p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포물선의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p 값을 알아내면 이제 p에 따라서 초점 위치 뭐 준선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포물선의 식이 y제곱은 8x 이렇게 주어지면요. 8이 4p니까요. p 값이 2가 되고요. p가 2면은 꼭지점이 초점이 2,0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초점이 0,p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 0,p가 있고요. 이게 그 다음에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 이렇게 있으면요.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포물선의 식이 기본형이 x제곱은 4py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은 y제곱으로 시작하고요. 이런 모양은 x제곱으로 시작한다. 좀 헷갈리면은 이 모양은 우리 이차함수 모양이죠. 이차함수는 y는 뭐 x제곱 모양이니까 이렇게 x제곱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가 양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고요. p가 음수면은 반대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위로 블록인. 초점의 좌표는 0,p.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 꼭지점은 0,0.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 됩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원입니다. 타원의 정의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타원이라는 거는요. 자, 두 점이 있습니다. 두 점이 있고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이렇게 거리 합이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자, 이 거리가 10이다 그러면 10인 점이 또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10인 점이 있고 또 10인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찾으면 거리가 10인 점들 다 찾으면은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이거를 타원이라고 합니다. 타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타원에서 자, 이거를 장축이라고 그래요. 장축. 아까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고 했는데요. 이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거 이쪽을 단축이라고 해요. 단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은 4개가 나오죠. 4개 나오고 아까 이 두 점을 초점이라고 해요.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정의는 뭐다?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로 일정한 점들의 집합. 그러니까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고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와 같다. 그리고 이제 좀 과학적인 어떤 의미를 좀 보면요. 만약에 이 지점에서 한 초점에서 빛을 비추면요. 발사를 시키면 이렇게 반사돼서 나머지 초점 이렇게 옵니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타원의 방정식. 타원도요. 모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장축이요. 장축이 x축과 이렇게 나란한 이런 모양이 있고요. 또 장축이 y축과 어떤 평행한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구분되는 것이요 뭐냐면은 여기 타원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구해보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 모양이든 이 모양이든 둘 다 이렇습니다. 둘 다 이런데 예를 들어서 이쪽 모양이 있을 때는 초점이 x축상에 있겠죠. 이렇게 c, 0 마이너스 c, 0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거리의 합이, 자, 이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인데 거리의 합이 장축과 같습니다. 장축. 그러니까 이런 모양일 때는 자, 이 지점이 A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럼 A가 B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A가 B보다 더 커야 되고 여기 B고요. 타원의 식은 자, 이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B, C 사이에 관계식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외우면 좋냐면 제일 큰 게 A죠. 그러니까 A 제곱이 나머지 B 제곱 더하기 C 제곱과 같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요거 중요합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네, 단축의 길이는 요거 2b, 마이너스 b부터 b까지 2b. 그 다음에 뭐 꼭지점은 요 4개죠. a,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0, 0,b, 0,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요거를 타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타원의 중심은 0,0. 자, 그리고 이쪽 방향, 아까 세로로 길쭉한 모양은 이 지점이 이제 a고 이게 b인데, 일단 장축이 2b가 돼요. 2b. 마이너스 b부터 b까지. 그래서 이 거리의 합, 초점도 이쪽 0,c, 0, 마이너스 c. 그래서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인 2b와 같고요. 그리고 단축의 길이는 2a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b 값이 제일 크겠죠. a, b, c 중에. 그래서 b제곱이 이때는 a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b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a, b 중에 a가 더 크면 이런 모양이고요. b가 더 크면 세로로 이런 길쭉한 타원 모양이 됩니다.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와 같다. 그 다음에 뭐 여기도 꼭지점 4개 이렇게 나오고요. 초점도 0,c와 0,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자, 여기도 a고요. 타원의 식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자, 요 모양입니다. 이거는 모양에 따라서 뭐 식은 바뀌진 않죠. 식은 똑같은데 a, b 중에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 갖고 하는 거.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제곱분의 x제곱 20으로 갈까요? 25분의 만약에 x제곱이 있고요. 9분의 y제곱이 1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타원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 1이 아니면은 이거를 나눠서 1로 만들어줘야지만 여기 그때가 여기 a제곱 b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보면은 a제곱에 해당하는 게 25죠. 그래서 a 값이 5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 여기 a라고 하면 양수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b제곱이 9니까 b값은 3이 돼요. 그럼 a값이 더 이렇게 크니까 두 개의 모양 중에 이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모양이고 이제 c값만 알아내면 됩니다.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a제곱 25는 b제곱 9 더하기 c제곱 c제곱이 16이면 되니까 여기서 c값은 4다. 그러면 초점이요 4,0과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쌍곡선, 쌍곡선의 정의입니다.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자, 두 점이 있습니다. 두 점이 이렇게 있고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있는데, 자, 이 거리의 차가요. 만약 이 거리가 뭐 6이고 4예요. 그럼 거리의 차가 2가 되겠죠. 그럼 거리의 차가 2가 되는 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찾아보면 예를 들어 여기가 7이고 여기가 5면은 요 거리도 거리의 차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리의 차가 2인 점들을 다 찾아보면은 이렇게 계속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이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2인 점이 이쪽도 있겠죠. 대칭 y축 대칭적으로다. 이 점도 요 거리의 차가 똑같이 2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대칭적으로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쌍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고요. 그 거리의 차가 뭐하고 같냐면 이렇게 보면은 쌍곡선에서 자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이 있는데 이 길이를요. 이걸 주축이라고 해요. 주축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두 점은 초점이라고 하고요. 초점. 그 다음에 요 꼭지점. 그 다음에 가운데를 중심이라고 합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쌍곡선의 방정식. 쌍곡선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쌍곡선이 있고요. 이쪽 모양 위아래로. 자, 이런 쌍곡선이 있어요. 쌍곡선의 식을 보면요. 자,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자, 1. 이럴 때 모양이 이겁니다. 이럴 때 모양이 이거고요.
자, 우변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이렇게 돼요. 먼저 요거 먼저 보면요. 요거 두 점, 자, C,0, 마이너스 C,0으로부터 이 거리의 차가 자, 2a인 쌍곡선입니다. 여기가 C가 있어요. C,0, 마이너스 C,0 초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A가 됩니다. A 마이너스 A. 그래서 이 거리의 차가, 아까 주축의 길이와 같다 그랬죠? 거리의 차가 2A와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식 중요하다 그랬죠? 이 식 일단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B, C 사이에 관계식이 있어요. 자, 여기 그림에서 이 B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점근선인데요. 여기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오면은 여기 만나는 점, 요 값이 B가 돼요. 그러니까 점근선을 좀 그려봐야지만이 B 값이 대략적으로 얻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외우는 방법이 C가 제일 커 보이죠? C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같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식하고 요 식, 그 다음에 아까 정의,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와 같다. 그러면 뭐 초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심입니다. 여기가 중심. 그다음에 꼭지점 두 개. 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쌍곡선은 이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 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a분의 bx. 자, 이쪽은 이제 y는 마이너스 a분의 bx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두 개 나옵니다. 한 번에 쓰면은 y는 뿔마 a분의 bx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쪽 모양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라고 했죠. 자, 마이너스 1이고요. 이땐 초점이 이쪽에 있습니다. y축상이. 이것도 요 점이 이제 b가 돼요. b 마이너스 b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점근선과 만나는 요 점이 a입니다. 그러면 a, b, c 사이 관계식이요. c가 제일 커 보이죠. 이럴 때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래서 요거는 똑같죠, 그쵸? 관계식은 똑같습니다.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요 C 초점 구할 때 쓰는 관계식은 똑같고요. 근데 거리의 차가 이 주축의 길이인 2B하고 같습니다. 초점 두 개 나왔고요. 여기 꼭지점 두 개, 0,B와 0,-B. 다음에 중심 0,0. 점근선은 이거와 똑같아요. 이거 두 개를 보통 대칭 쌍곡선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식을요. 9분의 x제곱 빼기 16분의 y제곱은 1. 자,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자, 여기 마이너스일 때가 쌍곡선입니다. 아까 타원은 여기가 플러스였죠. 타원 플러스면 타원이고 마이너스면 쌍곡선이고요. 쌍곡선 경우 중에서도 이게 1이면은 이런 모양이고 우변이 마이너스 1이면 이런 모양 되는 겁니다. 얘는 여기 마이너스니까 쌍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이기 때문에 이쪽 모양. 저기 축이 x축과 평행한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자, a제곱이 9니까요. a 값을 구해보면 3, b제곱이 16이니까 b 값은 4. 그 다음에 이제 c값 구합니다. 관계식에 대입을 해보면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25니까 c는 5. 그러니까 여기 초점이 5. 그럼 초점 좌표가 5,0,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a 값이 3이고 b 값이 4니까 3분의 4 x. 양쪽 둘 다 보면 이렇게 뿔마 3분의 4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2차 곡선의 평행 이동입니다. 이 모든 도형하고의 함수는 다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을 보면은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이 있으면요, 기본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r제곱인데 4라고 볼까요? 이렇게 중심이 0,0,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고요. 기본형을 평행 이동시키면 우리가 보통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y가 있던 자리에 y-1 이렇게 되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뭐 중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동되면 돼요. 중심도 1,2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중심이 1,2고요. 반지름 길이 2. 반지름 길이는 평행 이동에도 바뀌진 않겠죠. 길이는 평행 이동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좌표들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반지름은 그대로 2. 얘를 표준형. 이걸 전개시켜서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마이너스 4y 나오고요. 1 나오고, 여기 4 나오고요. 넘겨서 빼주면 1, 예를 들어서. 전개시켜서 다 쓰면은 이거를 일반형.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거, 그림을 그리기 쉬운 거는 기본형과 표준형, 보통 표준형이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문제를 보통 일반형으로 내요. 그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 그릴 때는 이 기본형의 특징을 다 이용을 해서 기본형을 평행 이동했다고 이해를 하고 표준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이용이 돼요. 우리 배운 뭐 함수들, 2차 함수도 그렇고요. 여기서 배운 지금 포밀선, 타원, 쌍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밀선의 y제곱은 4px가 기본형입니다. 초점이 p, 0,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 뭐 이런 건데요. 자, 얘를 평행 이동합니다. x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x축으로 우리가 n만큼 이동하면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m이 들어가면 돼요.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면 y가 있던 자리에 y-n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y 대신에 y-n의 제곱은 4p의 x-m 이렇게 되고요. 초점, 준선 뭐 이런 것들 다 꼭지점 다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원의 이것도 기본형이고요. 얘를 이동하면은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m, y가 있던 자리에 y 빼기 n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걸 다 전개시키면 이제 일반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이거를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제곱식이죠? 이 모양으로 바꾸면 되고요. 자, 쌍곡선 이게 기본형이고요. 자, 얘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돼요. 이걸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그래프 그릴 때는 표준형으로 바꿔야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형으로 문제가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즉 완전 제곱식 그리고 이런 모양 여기 우변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랬죠? 이 모양으로 바꿔서 합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은 점들, 좌표들은 다 같이 평행 이동되는 거고요. 길이는 같습니다. 길이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2차 곡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일반적으로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지 않는 xy에 대한 방정식, 얘로 나타낼 수 있는 곡선을 2차 곡선이라고 한다. 여기가 2차식이 아니라 1차식입니다. 1차식을 곱으로 인수분해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요. 어떤 식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가 예를 들어 x 플러스 y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요. 자, 이거는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 또는 0이 되는데 얘가 0 하면은 1차식이죠. 얘가 0이면 1차식. 이건 직선입니다. 직선. 이것도 직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직선 두 개가 그려져요.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어떤 직선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거. 자, 이거를요, 우리가 보통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보면요. 우리 포물선의 기본형이 y제곱은 4px 또는 x제곱은 4py. 그래서 제곱이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x제곱만 있거나 또는 y제곱만 있거나. 그래서 y제곱 더하기 dx 플러스 2y 플러스 f는 0 이런 형태거나요. 이때는 y제곱이니까 x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d값이 0이 아니다. 자, 이런 조건이 있고요. 또는 x제곱이면은 y가 있어야 되겠죠. 2가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요거 모양이 포밀선이 되는 겁니다. 포밀선.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중에 하나만 있는 거. 하나만 있으면 포밀선이 되고요. x제곱 y제곱 이제 둘 다 있는데 자, 타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차항 개수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a, b가 0보다 크다. 타원의 식이 우리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잖아요. 여기 x제곱 개수가 여기 똑같죠. 양수면 양수 이렇게 됩니다. 같아야 되고요. 요거 비교를 해보면 쌍곡선은 이 가운데가 마이너스죠. 이렇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때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래서 요 a, b가 서로 부호가 반대면은 쌍곡선이 되고 부호가 같으면 타원이 되고요. 자, 그리고 타원인데 a, b 값이 만약에 둘 다 같아진다면 원이 되는 거예요. 원. 그래서 같지 않은 경우가 타원이 되는 겁니다. 아까 같아지면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것들을 보면은 x, y 항이 없죠? 여기는 뭐 x, y 항이 있는데 자, x, y 항이 없는 것만 다루기로 할 거고요. x, y 항이 생기면은 얘가 이렇게 좀 회전한 모양이 돼요. 예를 들어서 포밀선이 보통 뭐 이렇게 그려지는데 x, y 항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축이 대칭 축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포밀선
예를 들면요. 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거 XY 항이 없는 경우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쌍곡선 중에서요. 우리가 또 가장 간단한 게 XY는 만약에 6. 자, 여기에요. 쌍곡선이에요. 우리가. Y는 X분의 6 그러면 여기 우리가 반비례 함수라고 배운 거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반비례 함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쌍곡선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쌍곡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는 아까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보통 2차 같은 것들은 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2차 곡선과 직선입니다. 2차 곡선과 직선의 관계, 위치 관계를 묻는 건데요. 즉 2차 곡선하고 직선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원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요.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위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 교점 몇 개에서 만나냐는요. 방정식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 두 도형의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풀어서 해가 뭐 2개 나오면 교점도 2개, 1개 나오면 교점도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식을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2차 곡선의 식이 있고요. 자, 직선의 식이 있어요. 두 식을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보통 그죠? y 소거시키기가 쉽겠죠. 여기 y는 이렇게 정리가 되면 y 이렇게 위치에 대입을 해서 y를 소거시키면 이 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럼 2차 방정식이 우리가 실근을 몇 개 갖냐는 거는 판별식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2차 곡선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결정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요. 판별식이 0인 경우는 실근이 하나죠. 한 점에서 만나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죠.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포물선이 있어요. 직선이 있고 이렇게 안 만날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요. 이렇게 접하면은 판별식이 0인 거고요.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큰 겁니다. 판별식으로 우리가 위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기울기가 주어진 2차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볼게요. 보통 우리가 어떤 도형이 있을 때 포물선이 있다고 칠까요? 이렇게 접선을 구하는데 이 유형 자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이 주어지는 경우,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 자,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요, 기울기가 주어질 수 있어요. 기울기가 뭐 얼마로 주어져? 기울기가 3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기울기가 3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외부의 점입니다. 외부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점에서 이 도형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해서 예를 들어서 크게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것들 중에서 지금 이제 접점이 주어진 경우와 기울기 주어진 경우는 공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을 만약에 이용 안 하면 우리 접할 때 조건 있죠? 판별식은 0 이걸로 풀면 되는 겁니다. 공식이 우리가 외우고 알고 있으면 공식을 쓰면 되겠죠. 먼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어요. m인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그럼 기울기가 m이니까 우리가 보통 ax 플러스 by는 이렇게 쓸 때 기울기고 절편인데 기울기가 벌써 주어진 거죠. m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b값에 해당하는 것만 외우면 되겠죠. 공식 외울 때. 먼저 포물선인 경우는요. y제곱은 4px인 경우에 요 모양일 때입니다. 이런 모양일 때 접선의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m분의 p가 돼요. 이거만 외우면 되겠죠? y절편 m분의 p가 된다. 그리고 타원은요. 타원의 식이고요. 자, 이럴 때 y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mx 자 뿔마가 들어가고요.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됩니다. 타원 같은 경우는요. 기울기가 주어지면 당연히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두 개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게 뿔마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의 방정식에서 우리 접선하고 비슷합니다. 원은 여기가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a와 b 값이 똑같아지면 이게 1이 되는 겁니다. 1. a와 b가 r로 똑같아지면요. 이게 r제곱으로 묶어서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 이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공식 외우고 계신 분은 같이 연관을 지어서 외워야지 기억이 오래 갑니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고요. 타원은 여기가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쌍곡선인 경우요. 쌍곡선도 대칭적으로 두 개가 뿔마로 만들어지고요. 여기가 루트에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이 돼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2차 곡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2차 곡선에서 이렇게 점이 주어진 경우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 공식입니다. 자, 포물선인 경우는요. 자, y제곱은 4px 지금 다 이 기본형일 때 공식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모양일 때 접선의 방정식이요. 위에 점이 있게 x1, y1이라고 주어지면요. 자, y 여기 제곱이요. y1, y는 2p의 x 플러스 x1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y 제곱이 이 부분이요. 이게 y 제곱이 y 곱하기 y잖아요. 이렇게. 근데 y 하나에만 y 좌표가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y1, y는 그리고요. 여기가 이제 4p가 2p로 되고요. 2p의 x 플러스 x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4p가 2p 절반으로 줄어들고 x가 있던 자리에 x 플러스 x1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원이 기본형이고요. 여기에 점이 주어지면 자, 이것도 a제곱분의 x1, x 이것도 x제곱이 x 두 개가 이렇게 곱해진 건데요. 이렇게 x 하나에만 x 좌표가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a제곱분의 x1, x 더하기 b제곱분의 y1, y는 1. 그 다음에요. 쌍곡선도요. 타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x제곱 자리에 x1, x, y제곱 자리에 y1, y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 공통적으로 이제 x제곱에는 x1, x, y제곱에는 y1, y 들어가고요. x만 이렇게 되면 x만 2분의 1의 x 플러스 x1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x제곱은 x1, x, y제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으면 이 공식 다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만약에 y제곱은 8x 이런 포물선이 있어요. 자, 포물선 위의 점 2,4.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요. 자, y 하나 대입합니다. 4 대입하면 4y는 그다음에 이거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8이 4로 되고요. x가 있던 자리에 x 플러스 x1 2 이렇게 됩니다. 4로 나누면은 이렇게 하면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의 그 외부의 점이 있다 그랬죠. 외부의 점이 주어진 경우는요. 지금 이제 공식 두 개 배웠잖아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랑 기울기 주어지는 경우. 그 공식을 활용해서 푸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 판별식 이걸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도 일단은 공식을 외우고 있는 분은 공식을 쓰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좀 더 간단합니다. 이상으로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